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유,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지.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한 번 떨어진 청력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청력은 완전히 되돌릴 순 없어도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음식 하나만 꾸준히 먹어도 귀 속 혈류가 개선되면서 듣기 능력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고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소리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귀가 점점 멀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가 듣는 방식을 뇌가 다시 훈련하면서 청력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보청기만 찾았지 내가 귀를 다시 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청력은 줄기만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도를 늦추고 일부는 회복까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핵심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 청력을 도와주는 음식. 둘째, 귀를 다시 깨우는 습관. 특히 이 음식 하나는 귀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 습관 하나는 귀가 받아들인 소리를 뇌가 더 잘 알아듣게 훈련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끝까지 보시면 이건 당장 오늘부터 해봐야겠다 싶으실 만큼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력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알아가 보시죠.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어는 머리에 좋다. 오메가-3가 심장에 좋다. 그런데요, 이 오메가-3라는 성분이 귀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는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혈관이 매우 정교하게 얽혀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귀 안쪽, 특히 달팽이관이라는 부위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막히면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기 많은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귀로 가는 미세혈관 속 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3번 오메가-3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청력 저하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발표했죠. 그 연구 결과가 나온 뒤부터 전 세계에서 연어가 귀에 좋은 음식 1순위로 꼽히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연어일까요? 사실 연어는 고등어나 꽁치보다 기름이 부드럽고 냄새가 덜 나고 구워 먹기도 편해서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먹기에 가장 좋은 생선입니다. 한번 냉동해도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다녀오실 때 한두 덩이 사서 냉동실에 두고 구워 드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뿐 아니라 비타민 D, 셀레늄, 단백질도 풍부해서 청력뿐 아니라 면역력, 뇌 기능, 관절 건강에도 함께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귀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이 흔치 않죠. 연어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딱 2번, 한 번의 작은 조각이면 충분하다고요. 구이로 드셔도 되고 생선 조림처럼 간단히 양념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귀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두고 천천히 달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회복을 도와줘야 하죠. 이처럼 연어 한 조각이 귀 속 혈류를 도와주고 잃어가는 청력을 조금씩 되살려주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음식뿐 아니라 습관으로 귀를 지키는 법도 함께 알아보셔야겠죠? 지금부터는 귀를 직접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습관, 의사들도 추천하는 청력 자극 운동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기관이라는 사실, 이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리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건 뇌입니다. 즉, 귀는 마치 마이크처럼 소리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그걸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머릿속 청각을 담당하는 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를 잘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소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뇌를 훈련시키는 게 청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와 뇌가 소리를 주고받는 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소리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갖는 것. 지금부터 몇 가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10분,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앉아서 눈을 감아 보세요. 바깥의 새소리,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이걸 듣는 게 아니라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귀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운동이고 실제로 이 습관을 2주만 해도 말소리를 더 또렷하게 듣게 됐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TV나 라디오 볼륨을 살짝 낮추고 시청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귀가 안 들리니까 볼륨을 높이셔야죠 하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너무 큰 소리는 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볼륨을 살짝 낮춰서 듣는 건 귀의 세포들을 더 섬세하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낮췄을 때 내용을 이해하려고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각 내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 나누기입니다. 특히 말소리가 작고 또박또박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청력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통화도 너무 편하게 하니까 실제로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하는 시간을 줄어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얼굴 표정과 입모양을 함께 보면서 듣는 건 귀와 뇌를 함께 쓰는 훈련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이웃, 친구들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용함을 즐기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갖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도 엄청난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도로 소음, 휴대폰 알람. 이런 자극에서 벗어나 1015분 정도만이라도 소리가 거의 없는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 귀와 뇌가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과도하게 필요한 청각세포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음악 듣는 게 좋아서 하루 종일 틀어놔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귀를 쉬게 해주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청력은 그냥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귀와 뇌의 협력 건강입니다. 음식이 귀에 피를 보내주는 영양이라면 이런 습관은 뇌를 깨워주는 자극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준다면 청력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조금씩 되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쉽게 기억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 정리를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분명 귀가 반응할 겁니다. 지금까지 귀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 귀와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청력에 좋은 음식 연어. 마이너스 일주일에 2번, 작은 조각으로도 충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3가 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청력 유지에 도움. 마이너스 구워 먹거나 간장 양념해서 드셔도 오케이. 마이너스 냉동해도 맛이 잘 유지돼서 보관도 간편. 둘째, 청력을 깨우는 습관 조용함과 자극의 균형. 마이너스 눈 감고 10분간 소리 명상 뇌의 청각 처리 능력 훈련. 마이너스 TV 볼륨 살짝 낮추고 집중해서 듣기 청각 집중력 향상. 마이너스 사람과 자주 대화하기 귀와 뇌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 마이너스 하루에 1015분 조용한 시간 갖기 귀가 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이렇게만 실천해도 귀가 다시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듣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대화가 흘러가는 걸 잘 못 알아들어서 괜히 눈치만 봤는데 요즘은 앞뒤 문맥을 더 잘 캐치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귀가 아니라 뇌가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건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비싼 보청기나 병원 치료만이 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걸 먹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젠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귀는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귀를 아껴주고 뇌를 훈련해 준다면 소리의 세상이 조금씩 다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귀를 되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연결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실천이 실제로 청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사례를 통해 진짜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진짜 나도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반드시 다음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력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귀를 망가뜨리는 습관부터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챙기고 귀를 훈련해도 매일 나쁜 자극을 반복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하실 수 있는 청력에 해로운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볼륨이 높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TV를 아주 큰 소리로 틀어놓고 생활하십니다. 또 이어폰을 꽂고 강한 음량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소리가 클수록 귀 속의 세포들은 마치 고무줄처럼 과하게 당겨진 상태가 됩니다. 이걸 반복하면 결국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잠잘 때도 라디오나 TV를 켜놓고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이건 역시 귀가 쉬지 못하고 계속 자극을 받는 상태가 돼 청각 피로도가 쌓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귀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면봉으로 귀를 자주 파는 습관. 귀지를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귀를 건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귀지는 사실 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 안쪽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해서 면봉 같은 걸로 자주 건드리면 염증이 생기거나 오히려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에이, 그건 귀랑 상관없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귀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귀 속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청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담배와 술은 귀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귀 건강을 무시한 약 복용.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중에도 귀에 해를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특정 항생제, 진통제 중 일부는 청각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약을 드시기 전에는 항상 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인지 꼭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무시하는 습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가 조금 불편해졌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뭐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다 보면 내가 점점 소리 해석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청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귀는 생각보다 회복이 느린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도 반복되면 치명적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자극을 줄이고 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청력의 악화를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보는 것도 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보를 청력 지킴 실천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억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한 장 요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이제는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를 회복시키는 방법, 음식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귀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음식, 즉 청력에 해로운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만 챙기면 되지 굳이 피해야 할 건 뭐가 있겠어라고 하시지만 사실 귀는 이중관리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 그러니까 고염분 식품입니다. 귀는 혈류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귀로 가는 미세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결국 귀 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들면서 청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국물 많은 찌개나 라면 같은 음식뿐 아니라
가공된 햄, 소시지, 절인 반찬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그렇게 짜게 안 먹어 하셔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과 흰 밀가루, 즉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자주 드시는 달콤한 빵, 쿠키, 과자, 흰 쌀밥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결국은 귀세포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청력 저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꼭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시지만 그 기분이 잠깐인 반면 귀에 주는 자극은 오랫동안 누적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술입니다. 나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이 낙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에너지 음료처럼 자극적인 음료를 드시면 귀 안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명이 심해지거나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반주도 괜찮지만 지나친 음주는 귀의 신경을 무디게 만들고 청신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짠맛, 단맛, 자극적인 음료는 모두 귀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하시는 것만으로도 청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 1. 짠 음식 국물 요리, 가공육, 절임. 2. 당분 많은 음식 빵, 과자, 흰쌀, 단음료. 3. 카페인 술, 커피, 에너지 음료, 술 등. 이걸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주, 무심코 드시지 말고 조금씩 줄이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지만 반대로 미리 보호하면 생각보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정보들을 한 장의 실천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잊지 않으시도록 보기 쉽게 표 형식으로 안내 드릴 테니 그 표만 잘 기억하셔도 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 나도 될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청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에휴, 뭐 나이 탓이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실제로 삶이 달라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순 어르신, 올해 77이신데요. 이분은 70대 초반부터 점점 소리가 흐릿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텔레비전은 볼륨을 키워도 자막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자식들과 대화하다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작년부터 연어 섭취와 청각 자극 습관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대요. 이걸 한다고 귀가 돌아올까? 하지만 워낙 방법이 어렵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냥 해보자 하고 시작하셨답니다. 일주일에 2번 연어를 드셨고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소리 명상, TV 볼륨도 한 칸씩 줄여가며 들었고 무엇보다도 자식들과 일부러 10분씩 얼굴 보고 대화하려 노력하셨대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늘 보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이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말소리의 흐름이 이해되면서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다고요.
무엇보다 내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죠. 사실 청력이 나빠진다는 건 단순히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의 소리가 내 삶에서 사라져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청력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단지 귀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의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 변화는 옵니다. 물론 완전히 젊었을 때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사람 소리가 덜 낯설어지고 소리가 더 잘 구분되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누구든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청력 보호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 실천하는 것만큼 잘 피하는 것도 귀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청력 건강 이야기,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많아서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보는 귀 건강 실천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이 실천표를 떠올리면서 생활하신다면 귀와 뇌는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청력 지키는 실천표 매일 점검해 보세요. 1. 오늘 연어 드셨나요? 일주일 2회 한 조각씩 오메가-3로 귀 속 혈관을 튼튼하게. 2. 조용한 시간 10분 가졌나요? 라디오, TV 끄고 귀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3. 눈 감고 소리 듣기 훈련하셨나요? 새소리, 바람소리, 생활소리를 듣고 느끼는 10분. 4. TV 볼륨은 낮게 집중해서 들으셨나요? 귀와 뇌가 함께 훈련됩니다. 5. 가족이나 이웃과 직접 대화 나누셨나요? 입 모양과 표정까지 보는 대화는 최고의 청력 운동. 6. 짠 음식은 자제하셨나요? 국물, 젓갈, 가공육은 줄이세요. 7. 달콤한 간식은 피하셨나요? 과자, 단 음료, 흰빵 대신 과일, 견과류. 8. 커피, 술은 절제하셨나요? 하루 한 잔은 괜찮지만 과하면 귀에 독. 이 실천표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하루 속에서 한 가지라도 체크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진 않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1년, 5년, 10년 후의 소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 사람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기쁨, 그리고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단지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내 귀한 귀를 너무 몰랐구나 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10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용해진다고 하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소리 하나 없이 줄어든 청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같고
자식들 목소리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그 외로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귀는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라는 것. 그리고 그 통로는 지금부터라도 돌보고 가꿀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청력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우리의 노력을 기억합니다. 한 숟갈의 연어, 10분간의 소리 명상,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 대화. 이런 작은 것들이 귀에게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라도 해볼 수 있겠다, 나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늙어가지만 귀는 늙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다루기만 한다면 귀는 끝까지 우리 곁에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새소리를, 음악을, 그리고 삶의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이라는 걸요. 이제 남은 건 오늘 이야기한 것 중 가장 쉬운 것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는 것. 그게 내일의 청력을, 그리고 더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모두 귀를 잃지 말고 소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삶. 끝까지 함께 지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